요즘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옆동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슈들이 많은 건지. 네. 오늘의 주제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성 물질을 찾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리고 급등했다가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면서 급락하는 등 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만든 주인공이죠. 과연 제2의 2차 전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뜨거운 감자에서 끝날 것인지 투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그래핀이라고 그래서 왜 탄소 구조가 6각에서 8각으로 바뀌면서 그거 바뀌어주게 되면 왜 강도도 높고 막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 꿈의 소재 그래핀 이때도 9일 제재라고 있었습니다. 한 1년 안에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바이오랑 같이 두 축으로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거 철도에도 적용되고 모든 자동차 소재에도 적용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질 소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꿈을 막 그려가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거래 정지돼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봤었을 때는 상용화는 할 수는 있는데 산업에 적용해 그러면 왜 안 쓸까요 이거를?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생각보다 그런 이제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가 그만큼 안 되니까 누구보다 이걸 가지고 돈이 들겠다 그러면 소재업체를 다 뛰어들었겠죠. 근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돈 됐으면은 대기업이 벌써 했다. 사업부 꾸려가지고 벌써 추진했을 거고 2010년도에 딱 사업부 끝난 다음 그 얘기 나온 다음부터 아무 뉴스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냄새 더 잘 맞는 대기업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맨 처음에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이제 그 논문 1976년도에 논문이 발표하고 상용화되는데 총 1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15년 이후에 상용화가 됐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그 큰 추세로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2차 전지 붐을 일으킨 거는 대략 한 2020년경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45년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논문 발표된 것도 아니니까 1976년 상태도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체에 관련된 소동도 마찬가지로 논문이 발표되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15년 뒤에 상용화, 45년 뒤에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주요한 이제 투자처가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 초전도체 이런 거를 갖고 이제 뭐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미래다, 여기에 내 돈을 장기 투자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면 안 됩니다. 오늘 시장 또한 이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뭐 선암, 덕성 그리고 신성 대사테크 이런 게 반등을 했지만 근데 지금으로서 모두 의미 없는 좀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로 엮여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 초전도체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실제 연관이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은 올해 좀 두고 보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논란을 촉발시켰던 아카이브 논문 이거의 진위가 언제 판명이 되느냐, 진짠지 가짠지. 물론 이제 굉장히 보수적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보수적이라면 이게 된다에 배팅을 하고 큰 금액을 걸고 장기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 된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려면 이게 진위 여부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최소한 금요일 날까지는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모멘텀이 좀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을 때 그게 안전마진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뭐 두 자릿수 많이 상승해서 엮였던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게 없었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인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받는 밸류를 받고 있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거하고 엮여서 올라가거나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지금 건드려야 된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조금 찾아보시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운용 자금에서 일부만 건드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됐을 때 5,800조 시장, 못 됐을 때는 빵. 그러면 이게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거 어차피 현재 가치로 땡기면 빵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뭐 몇십 조, 몇 조 정도의 밸류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결론이 빨리 나와서 빵이다라고 결론 나와버리면 그건 빵이죠. 근데 결론을 아직 안 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숫자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플레이하는 게 제일 보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뭐 다 매도하시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많이 빠져서 이제 급반등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수익 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겠고 잘 이제 차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보도자료 보니까 그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 저 이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상온 그 초전도체 검증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재현 연구를 진행 중이고 현 상태에서는 상온 그 초전도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내일 뭐 추가 올라가는 이런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많이 물려 계시거나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차익하시고, 그리고 시장이 미리 예고를 드렸지만은 정상적인 종목들 반등할
상승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주가 탄력들 보고 매수세에서 탁 붙는 거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이거 지금 가면 한 10배 갈 종목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손 좀 빠르고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도 안 샀다고 하게 되면 하지 마세요. 괜히 시장 흐름 따라서 저것도 따라 들어야 되나 따라 들어가야 되나 한번 가다 보면 또 잘못하게 되면 고점에서 또 내가 사는 고점에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재빠르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시세만 봤었을 때 결과 아닌 걸로 밝혀졌다, 이거 좀 어려운 걸로 밝혀졌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저만가가 가버립니다.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그러면 저만가 갔을 때 내가 탈출도 못하잖아. 다음 날 보게 되면 또 한 20% 빠져서 시작할 겁니다. 순간적으로 50% 빠져서 내올 텐데 이걸 내가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나올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걸 대처하실 자신이 없구나, 아니면 내가 요만큼 해서 요만큼만 먹고 나올게 라고 생각해서 가는데도 그러실 것 같죠? 계속 장중에 많아서 상한가 갖고 또 많아서 상한가 가는데 요쯤에서 내가 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점점 그렇게 됐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그것도 감안하고 들어가겠다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제가 산업은 되게 그래도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감이 안 옵니다. 저는 차라리 이번에 2차전지 많이 빠지면 2차전지 사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매매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테마로만 접근하고 끝나면 될 일이었는데, 기사에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각종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이거를 이제 2차 전지하고 자꾸 엮으려는 초전도체가 나오면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좀 팔아라 이런 형태의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문제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7월 달에 특히 그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주가들이 이제 불을 뿜으면서 그 네 종목을 주로 공매도를 한국의 사모펀드들이 많이 쳤어요. 네. 공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수익률이 최고 마이너스 30%까지 나는 이제 그런 펀드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저 손해를 어떻게든 좀 만회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 사모펀드들이 이제 증권사 쪽에서 그 큰 주문을 주는 주요 고객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각종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투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체가 분명한 2차 전지에 비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꿈의 물질에 불과한 초전도체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2의 2차 전지로 바라봤던 분들에겐 조금 아쉬운 소식이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성공 유무를 떠나서 20년간 꾸준히 연구하신 분들께는 박수를 보냅니다. 언젠간 꼭 성공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땐 저도 열심히 투자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체 물리학자 김기덕 박사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전도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전공이 원래 좀 마이너한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뭐 올해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건데 지금 뭐 논문들도 여러 개 나왔잖아요. 굉장히 성급한 논문이라고 사실 생각하긴 해요. 며칠 만에 좋은 연구를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했다든지 그런 논문들은 저는 다 아직까지는 좋은 연구로서 연구 결과들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살짝 이제 회의적인 게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데이터 자체의 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보다 조금 낮은 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뭐 자기 이력 커브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로 사실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요 LK99를 만든 분들이, 왜냐면 이분들이 정말 그 도자기 굽는 장인처럼 잘 만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료를 물리학자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측정을 정확히 해서 검증을 하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하나의 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